안녕하세요. 정철민 코치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 7번째 시간입니다. 예. 낮은 자존감이 엄마의 동일시를 만든다. 우리가 이제 에, 엄마의 동일시에 대한 것은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자아를 상실하게 되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리면서 그 빈 자리를 누구로 채우냐? 아이로 채우는 거죠. 아이가 나 대신 무엇인가 성취할 대상이 되고 내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이와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아이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고 아이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예, 이 엄마의 동일시. 근데 엄마의 동일시는 결국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에서 일어나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의 증상들은 아주 많습니다. 예,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거나, 권태롭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책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면역 체계를 약하게 해서 신체 증상으로 질병으로 나타나거나, 이제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어떤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예, 걱정, 근심, 우울, 질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인 자기인식, 자아 이미지로 인해서 발생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상이 또 다시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이 악순환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 제가 CSIS 부모 학교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육아를 하면서 왜 엄마들은 낮은 자존감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예. 사실은 뭐 엄마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기업에서 코칭을 하거나 이제 내면 분석을 해보거든요. 내면 분석을 하는데 다들 내면 깊이 무의식에서는 이 자존감이 되게 낮은 상태가 돼요. 예. 내 가치, 자기 가치와 자기 효능감이 낮은 거죠. 뭐 많은 분들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뭔가를 해야지만 가치 있는 인간이야. 내가 입증해. 나를 보여줘야 돼. 예, 입증해야 돼. 날 증명해야 돼. 예, 다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낮은 증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나는 쓸모없어. 가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사실은 자기 가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사실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난 가치 있는 존재이거든요. 이미 사랑받은 존재예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있다라는 건 뭔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이미 채워졌다. 채워졌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당신은 좋은 엄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겼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이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 나타나게 할 거냐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진 엄마들은 결국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셀프톡이 일어나죠. 부정적인 오해와 추측 시스템이 작동하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상들이 계속 나타난 겁니다. 이게 내 문제인지 아이 문제인지 다른 사람 문제인지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혼동을 하니까 계속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약점과 문제점, 내가 원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집중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반드시 아이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자존감. 동일시 현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 부모의 동일시 현상은 예,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통해 인정받고 싶고 또 아이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할 것 같다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동일 현상의 원인이고 또 그것들이 다시 예, 동일 현상을 만들어내는 어, 이게 순환 구조를 갖죠. 동일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예, 물론 사랑하죠. 근데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부모 자신 문제 때문에 사랑이 오히려 막혀버려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요 문제는 부모의 문제인가 아이의 문제인가 별도의 섹션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의 동일시. 아이와 엄마가 같아 버리는 거죠. 그죠? 예. 아이의 성공이 엄마의 성공이 되고 아이 실패가 엄마의 이게 같아 버리면 섞여 버린 거예요.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기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처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일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내 문제야. 내 문제면 아이에게 내 감정이나 정서를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이에게 문제를 전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마음도 받아주지 않고 부모가 또 뭐예요? 부모가 마음을 받아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혼란과 정서적인 불안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양파 껍질처럼 한번 벗겨보세요. 한번 벗겨보시길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 마음의 양파 껍질을 까도 계속 벗겨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이를 통해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아이로 인해서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첫째 아이가, 어,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매 학기마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죠. 내가.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혼동이 되지, 많은 부분이. 아이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문제. 그러니까 아이가 날 나게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한 거는 뭐냐면 제 문제는 거예요. 아이로 인해서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서 내가 내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건 내 문제인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그게 저의 동일시더라고. 부모의 동일시, 아빠의 동일시. 아이가 잘해야 되는데 아이가 잘해야지 제가 인정을 받았었죠. 그죠? 예. 아이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학교 못 가. 안 가. 얘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부모로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게 제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아이 문제는 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거죠. 어, 이 동일시 문제가 한국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분리하기 시작하면 해결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예, 혼란했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